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21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 지금 이 시각 일어나신 분들 빨리빨리 일어나세요. 왜냐면 오늘 좀 추워가지고요. 조금만 더 이불에서 이제 부비적대다가는 분명히 지각합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일수록 더 빨리 일어나시고, 제가 이제 저쪽에 남극 쪽에 거주를 하잖아요. 저 오늘 차에 찍힌 온도를 저는 이렇게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봤습니다. 영하 1도가 찍히더라고요. 이거 다시 겨울이 된 건가? 분명히 며칠 전에 꽃샘추위 왔던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꽃샘추위가 아니고 그냥 여전히 겨울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건가라는 생각 들 정도로 꽤 춥습니다. 따뜻하게 옷 챙겨 입으시고요. 자, 밤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 일단 연준은 점도표를 기존 시장의 거의 대세적인 예상대로 3회 인하. BOJ랑 지금 FOMC랑 헷갈려 죽겠어요. 인하하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고요. 근데 이제 올해까지는 그런데 내년 후년 가서는 조금 그 시장보다 생각하는 그 폭과 속도가 좀 더뎌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 등을 보면서 시장은 다시 역전의 드라마를 썼고 M7 종목들의 반등 그리고 시장은 급반등에 나서면서 오후장 상승폭을 더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내내 보면은 정말 재밌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락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잠시 후에 자세한 이슈와 또 오늘 시장의 다양한 이야기는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항상 저희가 이제 FOMC 할 때마다 이분을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는데 오늘도 모셨습니다. 글로벌 인터뷰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 또 FOMC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온 것이며 그 속내는 무엇인지 그 의미 파악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 이게 반전 드라마 맞는 거예요? 관망하다가 팍 튀던데요? 그렇죠. 네. 이제 눈치 보다가 뭐 시장이 시작할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인텔에 관련된 호재 기사가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텔에 뭐 보조금 지급하겠다. 85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인텔은 좀 튀어 올랐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뭐 그렇게 좀 잔잔하게 지나가다가 이제 FOMC가 시작되고 나서 그냥 날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월가 뉴스레터의 이제 대문 사진을 딱 하나로 제가 해놨는데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비둘기가 왕비둘기가 날랐다. 제가 조류공포증이 있어서 그래요? 사진도 못 봅니다. 저 그래가지고 진짜요? 고개를 돌리고 화면을 넘겼습니다. 예. 박 팀장 얼굴만 봐야겠습니다. 정말요? 예. 전 사진이나 지나가는 비둘기 어떻게 하세요? 정말 무서워서 잠깐만요. 신 PD 지금 확대하고 있죠. 너무하네. 아니 저는 정말 참새도 무서워요. 진짜요? 사진, 영상 이런 거 보는 것도 못해요. 근데 또 치킨은 먹어요. 치킨 먹고. 근데 대신에 이제 치킨이 만약에 새 모양으로 돼 있으면 못 먹죠. 그거 못 먹고. 예. 닭가슴살만 먹어요. 토막이 돼 있으면 드시고. 조금 먹어요. 예. 순살 치킨 좋아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비둘기를 가지고 오셨다. 마법사도 싫어요. 비둘기 팍 날리고. 저 그래서 유럽 못 갑니다. 한강공원도 싫어하고요. 알겠습니다. 좀 처음 알았는데. 새로운 정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둘기 사진은 안 갖고 나오는 걸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 3월 22일 목요일 월가 뉴스레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OMC 뭐 두 가지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저 이후에 저희 글로벌 인터뷰 시간에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님께서 또 FOMC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실 예정이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간단하게만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는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그리고 긴축에 대해서 긴축에 있어서 긴축을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긴축 QT를 테이퍼링 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거 보면서 이렇게 비둘기적인가라는 표현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주가가 정말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일단 핵심 헤드라인만 먼저 빠르게 좀 보고요. 헤드라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폰트가 또 이제 여기서 적용이 안 되는데. 이런 디테일은 다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팀장님만 지금 계속 이제 마음이 쓰이시는 거죠? 마음이 쓰여요. 네네. 예. 자, 일단 뭐 최근 비트코인 ETF의 자금 추이가 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3월 18일자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미국 경기는 이제 연착륙 말고 노 랜딩인가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빅테크는 왜 생명공학에 돈을 쏟는가? 이거 세 번째 지금 3일 내내 지금 제가 이 헤드라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꼭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공학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좀 보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2024년 성장률이 가장 좋았던 생명공학 기업과 LA가 아니죠. AI 생명공학 기업의 예시 두 가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꼭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은 꼭 해보도록 하죠. 예. 자, 지수 보겠습니다. 네, 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먼저 보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 해서 다우존스는 1% 상승했고요. 나스닥 1.25% 상승했고요. 네. S&P 500은 0.89%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셀 2000도 마찬가지로 2%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딱 2시가 되고 나서 쫙 올라가죠. 약속한 2시. 예, 그래서 정말 오늘 시장의 파월은 빅 비둘기였다. 자, 이런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 흐름도 한번 보시게 되면 정말 좋았죠. 몇몇 이제 뭐 실적에 관련된 것들 또는 악재가 있는 기업들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요. 특히나 금융 섹터들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 금융 섹터가 고금리가 되면 금융 섹터, 그러니까 은행들이 뭐 돈을 많이 벌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실 이익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좋지 않았다. 너무 고금리가 지속되면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한 금리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섹터가 좀 올라갔다라는 표현 이제 있고요. 제가 이제 글로벌 라이브 때도 한번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최근에 제가 페이팔에 대해서 좀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페이팔도 괜찮게 올라갔다라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와 유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금리나 전망 재확인에 금리가 하락했고요. 유가도 마찬가지로 연준의 금리 전망 재확인에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3회 금리 인하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간다라는 그런 메시지 때문에 국채 금리와 유가가 또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짤입니다. 오늘 짤은 뭐 점도표죠.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점도표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왼쪽에 옅은 점으로 되어 있는 게 작년 12월이에요. 작년 12월이고 이제 짙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올해 요번 3월에 나왔던 점도표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 가지 그 방향성 자체는 비슷하게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나왔던 인플레이션 데이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자들이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너무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튈 것이고 또 너무 늦게 하면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조절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했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은 이 점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또 점도표가 발표가 되면서 지난 12월과의 비교분이에요. 비교분인데 이 점도표를 봤을 때는 그렇게 비둘기적이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코어 PC가 2024년에 0.2포인트 오를 것으로 이번에 수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준의 이제 금리 정책도 마찬가지로 2025년에 0.3포인트 좀 높습니다. 2026년에도 0.2포인트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너무 이게 완전히 비둘기는 아닌데 라는 그런 표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에는 정말 왕비둘기가 나와서 시장에서 환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 글로벌 인터뷰 시간 때 또 자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기업별 소식을 전달 드리기 전에 장 마감 후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어서 일단 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15%대 급등을 하고 있는데 2분기 매출은 58억 2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작년이 한 36억 달러 규모였으니까요. 그리고 예상치도 상회를 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7억 9,300만 달러로 작년 23억 달러 순손실에서 흑자 전환, 그리고 조정 주당 순이익 EPS는 42센트로 기존의 예상치가 25센트였는데 이를 상회하면서
AI 덕분에 앞으로 수년간 반도체 업계에 커다란 기회가 주어졌고 마이크론 역시나 그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라고 CEO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예. 현재 주가도 여전히 14%대 급등하며 시장이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어제 이제 삼성전자 주가 상승도 여러 가지 요인이 네. 있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호실적을 기대했는데 예상대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예. 마이크론은 정말 이제 마이크론이 어찌 보면 네. 과거에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디램을 보면서 본인의 가이던스를 수정을 한대요. 예, 그리고 형님들이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마이크론을 보고 수정을 한다고 합니다. 동생을 보면서 서로. 아, 예, 그래요? 서로 그 기업의 실적을 보고 서로 본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었는데. 눈치 싸움. 예, 그렇죠. 근데 마이크론이 좋게 나왔으니까 오늘 뭐 국내 시장도 기대합니다.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선반영 됐다고 하려나? 어쨌든 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기업별 뉴스 그럼 확인을 해볼까요? 네, 기업별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시그넷 주얼로스입니다. 월가 예상치를 밑도는 1분기 매출 가이던스 제시의 주가가 장중에 11%대 하락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사실 회사 매출 가이던스가 14억 7천만 달러인데 월가 예상치가 16억 1천만 달러다. 그래서 크게 또 하회하는 그런 모습에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치폴레가 가장 또 최근에 어제 또는 오늘 아침까지 또 나왔던 뉴스 중에 또 헤드라인을 많이 장식을 했어요. 치폴레가 50대 1 주식 분할에 이사회에서 승인했습니다. 50대 1? 50대 1. 예. 그래서 치폴레가 지금 꽤 너무 높잖아요. 지금 2,000불 가까이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50대 1 주식 분할 때문에 지금 시장의 장중에서 6%대까지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에 쭉 빠졌어요. 그러네요. 또 쭉 빠졌는데 다시 이제 지수가 좀 올라가게 되면서 좀 이렇게 다시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3.48% 상승 마감을 했네요. 예. 2,895달러니까 그 50대 1이면 나누기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을 나누면 2,895 한 나누기 50, 한 60, 한 55불? 57불. 57불? 네. 죄송합니다. 저는 산수가 안 돼가지고 지금 계산기 두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약간 주식에 대한 매매가 조금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그렇죠. 기대감이 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치폴레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뭐 부킹홀딩스 뭐 많은 기업들이 또 뭐 1,000달러가 넘고 2,000달러 가까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뭐 앞으로 또 이런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무엇보다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 한번 이렇게 조금 이제 스플릿 해주면은 다들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이제 가자마자 혹은 가기 전에 맞아요.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젠슨황이라면 1,000 한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찍어야죠. 주가 그 1,000 닦고 네 자리 숫자 딱 한번 보고 싶을 것 같아서 맞아요. 어쨌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기업. 네, 그래서 치폴레가 사실 뭐 6월부터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해요. 주식 분할은 6월부터 시행이고요. 도이치뱅크도 마찬가지로 높은 성장 전망을 좀 내세우며 목표 주가를 또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인데 모빌라이 글로벌입니다. 폭스바겐과의 협력 강화 소식에 주가가 또 장중 6%대 상승을 했고요. 유럽 자동차 제조 업체에 자율주행 기술을 제공할 예정이다라는 소식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이제 화학 기업인데요. FMC입니다. FMC인데 FOMC 아니죠? FOMC 아닙니다. 예, FMC인데 UBS에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가 장중 5%대 상승했고요. 마진이 좀 개선되고 있고 시장 재고가 정리됨에 따라서 주가 반등을 좀 예상한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라이어 플랫폼 아마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관심 많으신 분들, 비트코인을 연관돼서 있는 관련주들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 채굴 기업입니다. 예, 라이어 플랫폼. JP모건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주가가 또 4%대 상승했습니다. 지금 뭐 최근 블랙락에서 또 토큰에 관련되어 있는 ETF를 또 발행을 할 예정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이제 IB에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계, JP모건이 이런 의견을 했어요. 자, 업계 최고의 전력 계약, 규모, 유동성의 독특한 구조의 조합이다. 라고 보면서 채굴 기업이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또 수익화되고 있는지가 사실 저도 좀 많이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건 제가 뉴스만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러한 이제 구조 때문에 좀 괜찮다. 좀 이제 앞으로도 괜찮은 그러한 어떤 실적을 좀 보여줄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우리 이제 가전제품을 좀 파는 베스트바이입니다. 네. 베스트바이인데 텔시에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 장중에 3%대 상승했고요. 전자 제품에 대한 교체 주기가 이제 오고 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새로운 혁신 제품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안정화가, 그러니까 이 베스트바이가 좀 안정화가 되고 또 개선을 기대한다라는 그러한 의견까지 좀 전달해 주면서 베스트바이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고차 시장의 또 대표적인 기업이죠. 카맥스, 니드엠에서 투자 등급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주가가 2%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금리가 좀 낮아지면서 큰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상에 좀 좋은 평가를 좀 내놨고요. 그리고 제너럴 밀스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를 뛰어넘는 분기 실적 발표에 주가가 또 10%대 상승했는데 10%를 찍고 나서 다시 1%대로 내려왔고요. 변동성이 또 엄청 어마어마했죠. 예, 그리고 또 지수가 또 올라가게 되면서 다시 좀 약간의 또 튀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힌덴버그 리서치, 아마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아마 유명한 그런 이제 IB 리서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힌덴버그 리서치에서요, 에퀴닉스를 8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제공 업체로서 최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요 지표를 조작하면서 주주들에게 AI의 헛된 꿈을 팔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좀 큰 변동성을 줬다라는 소식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비트코인 관련한 채굴기업 소식 전달해 주셨는데 코인 비트코인 가격이 또 어제는 저희가 뭐 63,000달러 하회 뭐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밤사이 다시 올랐죠. 네. 예. 저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5 보면은 한번 사볼까 했는데 예. 5는 오지 않고 예. 다시 67,000달러 선을 넘어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금값도 다시 상승을 하면서 장중 2,189달러 선까지 올라갔다라는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슈도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오셨죠? 네, 오늘 데이터는 일단 첫 번째로 최근에 그 많은 부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지속적으로 좀 가지고 나왔잖아요. 네. 예, 부채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제도 사실 뭐 고소득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쵸. 도대체 그 기준이 어딘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뭐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이제 어제 그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저도 도대체 어느 정도 이제 지급을 받았을까 했는데 네. 연간 8만 불. 8만 1인 불. 기준 8만 불. 8만 불이면 얼마죠? 8만 불이면 한 1억 한 1억 하나로 이제 네, 1억 네, 조금 네. 넘는 그러한 이제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보조금 지급을 받았고 2인 기준으로 이제 16만 불. 16만 불? 8만 불이니까 곱하기 2. 어. 16만 불. 자, 이렇게 이제 뭐 나왔더라고요. 이게 기준이 다 다른가 봐. 그러니까 이제 그게 1차, 2차, 3차가 있었으니까 그때마다 예, 다르다. 이제 수치가 조금씩 변동이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예. 수준이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자료는요, 사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부채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를 가지고 나온 표예요. 네. 그래서 표를 보시게 되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고소득층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부분이 저소득층인데 지금 고소득층 부분은 그러니까 80% 이상의 부분을 보게 되면 이 까만색 부분이요. 몰기지예요. 네, 그래서 고소득층의 부채는 대부분 저금리 몰기지, 그냥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부채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소득층, 이 왼쪽을 보시게 되면 이 지금 핑크색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이 핑크색이 신용대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약간의 부채의 정도가 좀 다르다 부분.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도 이제 집값 관련한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파월의장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월세, 렌트 가격이 조금 많이 정부의 뭔가 보조금으로 인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아직 지표로는 반영이 되지 않았고 시기는 명확하게 모르지만 예. 어쨌거나 곧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유의미하게 꺾이는 부분에 대한 발언도 추가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데이터는 스트리밍 플랫폼의 시청 시간 이게 예, 좀 늘어나고 있나요?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크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절대값 자체가 이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사실 netflix와 유튜브가 조금씩 점유율을 좀 높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까만색 부분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가 이제 9.3%, 그러니까 2024년 2월 기준이거든요. 2월. 그래서 전체 중에 이제 9.3% 정도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7.8%. 네, 그래서 뭐 지난 월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나 이제 스트리밍에 대해서 또는 스트리밍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제가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한번 요 추이를 한번 전반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아, 늘고 있어요? 예, 유튜브가 늘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가 늘고 있는데 요새 유튜브 수익이 많이 줄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맞아요. 있어가지고 예, 실제로 광고를 싣는 그 규모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예, 이게 이제 일반인 분들 말고 저 같은 일반인 분들 말고 연예인 분들이 다들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실시간 임급동 영상 보면은 80%가 다 연예인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유튜브 저도 이제 좀 들어보니까 많은 정말 유명하신 PD 분들, 네. 제작사들, 그쵸. 전부 들어왔어요, 유튜브로. 맞아요. 뭐 나영석 PD, 예. 뭐 김태호 PD 예. 다 들어와서 그래서 너무 고품질의 유튜브 영상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설 자리가 개인 없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정말 네. 소상공인들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YMG 설 네. 자리를 좀 만들어야죠. YMG 어제 처음 했어요? 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테스트 방송. 네네. 어제 4분이 들어오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4분 들어오셨는데 그 중에 2분은 두 사람은 저와 이제 저희 와이프 그리고 네. 4가 찍혔는데 어머님이나 뭐 그렇죠. 아버님이나 그래서 뭐. 2분이 들어오셔서 많은 소통을 하면서 예, 좋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나아지는 모습을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의 낙타 등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네.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보게 되면 네. 과거에 우리가 늘 비교하는 폴 볼커 시대와 늘 이제 비교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선이 너무 색깔이 좀 비슷비슷해가지고 좀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선이 지금 1978년, 1982년 이때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겹치고 있는 부분, 좀 짧게 지금 끊긴 이 부분이 지금 현재의 인플레이션의 방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이거 과거에 낙타등처럼 이렇게 껑충 뛰어 올랐는데 혹시 금리 인하하게 되면 이렇게 또 뛰어 오르는 거 아니야를 지금 연준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 스텝 한 스텝 그렇죠. 조심스럽게 밟고 있는 예. 거죠. 이번 FOMC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보는 그러한 어떤 차트 중에 하나인데도 과거의 어떤 인플레이션의 흐름과 이거 1970년대 흐름하고 너무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보이다 보니까 야, 이번에 금리 인하되면 또 이러한 또 낙타 등의 모습이 혹시나 또 나올까라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를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지만은 네. 이러지 않기를 바라야겠죠. 이러지 않기를 바라야 되겠고 네. 이러한 이제 지표가 있어서 제가 좀 재미나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좋은 지표들도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내분이 무슨 일입니까? 네. 자, 이어서는 다음 데이터는 비트코인 쪽에 있어서의 자금 유입이 뚝 떨어졌어요. 맞아요. 이거는 지금 3월 18일 기준인데요. 네. 이게 마지막 날이 이제 3월 18일, 3월 19일이에요. 이거는 19일인데 11개의 비트코인 ETF의 최근 자금 유입 추이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이 유입이 됐다라는 걸 제가 지난주에 아마 설명해 드리면서 요 비슷한 제가 차트를 아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네. 지난주 18일 또는 19일, 3월 18일, 3월 19일 이제 이틀간에 걸쳐서 또 엄청나게 많은 또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맞아요. 또 욕구도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러한 조정도 이 비트코인 ETF 자금과 또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지금 또 비트코인이 다시 또 반등을 주긴 했지만 앞으로 제가 주기적으로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최근에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나서 뭐 정말 한국 원화로 따지면 1억을 찍느냐, 1억을 넘고 2억까지 가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자금에 대한 추이 데이터를 또 지속적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18일, 3월 19일은 이렇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데이터는 네, 이제 지금 앞으로 미국 경제가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아니면 노랜딩이냐 아예 이렇게 랜딩을 안 한다. 예, 세 가지의 어떤 방향성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거는 이제 FMS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펀드 매니저 서베이예요. 여기서 나왔던 자료인데 2024년 3월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이 노란색이 경착륙입니다. 경착륙은 확실히 11% 줄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연착륙이 줄었습니다. 비중 자체가 이제 62%로 줄었는데 갑자기 지금 튀어오르는 게 23%까지 튀어오르는 게 노랜딩입니다. 아예 경기 침체는 예. 없다. 노랜딩이라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제 시장의 정의가 도대체 노랜딩은 뭐냐라고 봤을 때 제가 이제 구글에서 바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노랜딩이란? 예, 노랜딩이란 결국에는 뭐냐면 어버브 트렌드 그로스고요. 그리고 어버브 트렌드
인플레이션이에요. 자, 한국어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성장도 인플레이션을 하는데 이제 꺾이지는 않고 맞아요. 계속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지속될 것이고 네.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 지속되고 그만큼 또 성장도 지속되는 그러한 부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 펀드 매니저 설비에서 나왔던 그러한 자료이기 때문에 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제가 좀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내일 또 제가 추려가지고 또 네.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경기 침체 관련해서는 우리 김만진 박사님과의 글로벌 인터뷰 시간에도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약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향후에 이제 약한 경기 침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제 못 보셨던 글로벌 인터뷰를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드디어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3일 동안 저희가 묵혔습니다. 예, 풀어 주시죠. 예. 자, 오늘 이렇게 멍석 까면 또 재미가 없어요. 네. 이렇게 야 그거 하려고 3일 동안 기다렸나 이럴 수도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얘기죠? 생명공학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생명공학 AI에 수조원을 쓰는가라는 제가 포브스 기사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왜 써요? 그러니까요. 막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뭐 엔비디아가 가고 예.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뒤에 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신약 개발 및 디지털 생물학에 꽂혔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게 되면 네. 생명공학 분야는 AI가 적용되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차세대 기술 개척지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가장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산업 분야다라고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신약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담당 부사장인 킴벌리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많은 생명공학 기업에 칩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 그리고 많은 그 외의 기타 도구들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나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구글의 딥마인드의 알파폴드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네. 이 분자 주사기를 개발해서 농약에 의존하지 않는 작물 연구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뒤에 가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지금 그러니까 AI 기술 가지고 생명공학에 우리가 적용시키려고 하는가를 봤을 때 너무너무 복잡한 과정을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직접 신약 개발을 하게 되면 정말 수십 년 걸리는 것을 AI가 정말 1년 몇 개월 또는 하루 뭐 정말 몇 주 한 6개월 정도 해야 될 것을 이틀 만에 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공학 저 연구하는 분들은 그냥 몸으로 연구하고 일일이 또 하나. 하고 예. 현미경 보고 또 맞아요. 하고 데이터 보고 또 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이거를 AI가 한 번에 쫙 한 번에 쫙. 오류도 탁 잡아주고 예. 그 부분을 또 수치화 나왔어요. 제가 그쵸. 뒤에 가서 수치를 좀 네. 적어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관심은 특히 이제 아미노산 서열에 대한 서열을 기반으로 한 단백질 구조예요. 이 단백질 구조를 어떻게 빠르게 이거를 효과 있는 그런 서열을 기반하는가 거기에 이제 많은 신약의 그 정말 흥망성쇠가 맞아요. 걸려 있는 부분인데 이 복잡성을 처리할 수 있는 게 AI의 잠재력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능력이 이제 신약, 계량 작물 그리고 생분해성 플라스틱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로 설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업계의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물론 이제 임상시험을 통해서 그 긴 과정이 있잖아요. 몇 년이 걸리고 임상 1상, 2상, 3상까지 가려면 정말 뭐 길게는 20년까지 걸리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AI 모델로 완전히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시간적인 부분은 여전히 우리의 숙제로 남아 있으나 이러한 앞에서 있는 이런 부분을 AI가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엔비디아다 반도체 또는 최근에 뭐 국내 같은 경우 뭐 뉴로모픽이나 뭐 CXL 뭐 이 다양한 이러한 뉴스들 때문에 약간의 묻히고 있는 것도 없잖아 있는데 네. 와일드하게 생명공학에 투자하고 있는 빅테크들이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기사에 제가 헤드라인을 좀 가지고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단어 쓰려고 그랬죠. 와일드하게. 아니요. 뭐 예. 헤드라인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단어 쓰려는 줄 알았습니다. 아, 어쨌든 예.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생명공학 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접목을 해서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의료 AI라는 키워드로 테마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맞아요. 급등하곤 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뭐 우리나라 뭐 루니, 뷰노 이런 기업들이 해외의 유수의 기업들과 함께 네. 이제 뭐 협업을 하고 근데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이제 벌어질 거라는 겁니까?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금리가 정말 크게 튀어 올랐는데 아마 제가 그래서 생명공학 기업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쪼개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그래서 보게 되면 실체가 있는 생명공학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알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생명공학 기업들이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2배, 3배씩 올라와 있어요, 사실. 근데 물론 고점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지금 바닥을 기고 있지만 저점에 대비해서는 뭐 이게 약간의 껑충껑충 뛰어오르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약간의 이제 좀 화두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화면만 띄워주시면 전직의 구글 AI 전문가가 생명공학 스타트업에 1억 달러 모금을 했습니다. 근데 이 1억 달러 모금한 데 있어서 주체 이제 투자했던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엔비디아와 또 안드레스 호로비츠라는 이 캐피탈 회사가 또 1억 달러 투자를 했어요. 근데 둘 다 정말 엔비디아 워낙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안드레스 호로비츠도 정말 유명한 캐피탈 회사이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 회사죠. 그래서 이 두 회사에서 1억 달러 투자를 받았다. 그리고 이분께서 또 AI 기술을 활용해서 생물학적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화이자, 그리고 바이오엔테크와 같이 이러한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었던 데 있어가지고 mRNA라고 요 mRNA 혹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많이 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회사가 또 모더나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AI가 접목을 시켜서 이러한 회사를 설립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10년 안에 700개 이상의 mRNA 약물이 개발될 것이다 하고 이제 강하게 좀 자신감을 가지는 그러한 인터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미국의 생명공학 기업입니다. 2023년 기준인데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모더나예요. 저도 정말 이거 보면서 저는 어제도 제가 사실 방송 때 저희 개인 방송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연말 때 챗 GPT로 야, 너가 봤을 때 2024년에 어떤 산업과 어떤 기업이 가장 좋을 것 같아? 한 3가지만 뽑아줘. 했을 때 그 챗 GPT가 모더나를 얘기했어요. 근데 모든 질문에 전부 모더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이조 기자님하고 왜 모더나가 이렇게 자주 나올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2023년 요걸 보니까 이걸 보니까 모더나가 챗 GPT가 이걸 가지고 와서 학습을 해가지고 얘기했나 보다. 요 데이터를 가지고 물론 이 데이터를 보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뭐 하여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모더나가 정말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그러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위가 모더나고요. 2위가 칼디전 테라피틱스. 네. 사실 여기 왼쪽에 보게 되면은 사진에는 이제 셀렉타 바이오 사이언스라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회사 이름을 좀 사명을 바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티커도 제가 오른쪽에 써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다이나백스 테크놀로지, 네 번째가 퓨전트 제네틱스. 정말 좀 어찌 보면 좀 생소한 기업들인데 이러한 4개 기업들 이제 큰형님들 4개 기업만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2023년 기준의 생명공학 기업으로서는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의 생명공학 관련한 기업 모아둔 그 ETF가 IBB라고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정말 연관이 지금 AI나 이쪽에 연관이 돼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기업 하나하나 좀 뜯어보시고 맞아요. 투자를 뜯어봐야 하셔야지 됩니다. 이거 그냥 뭐 좋다고 해서 무조건 관련한 ETF나 기업 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AI 혁명이 도대체 이 생명공학에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조금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사실 생물학이 많은 과학 분야 중 가장 복잡한 분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AI 혁명 기대되는 이유 자체가 지난 10년 동안 신약의 성공률이 매우 낮았대요. 매우 낮았기 때문에 정말 이 AI가 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모든 단계가 결국에는 뭐 실험실 또는 살아있는 세포들, 동물, 인간에서 또 많은 테스트, 즉 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복잡한 분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초기 단계부터 이게 상용화 되기까지의 단계예요.
단계인데 저도 이제 사실 이 부분을 뭐 공부를 많이 해야겠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요 가운데 이게 임상 1상이다, 임상 2상이다, 임상 3상이다 이걸 통과했다. 그다음에 뭐 FDA 승인을 받았다. 여러 가지가 이 중간 단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짧게는 10년, 길게는 정말 무한 시간이 걸리는 신약 개발이다. 그렇죠. 밑에 보시게 되면 이 초기 단계만 3에서 6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임상 1상, 2상, 3상만 6에서 7년이 걸리고요. 그 뒤에는 아예 뭐 이거 기간이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네. 예, 이러다 보니까 정말 길게는 20년, 30년이 걸릴 수 있는 신약 개발이다 보니 이 부분을 정말 빠르게 AI가 혁명을 일으키기를 바라는 그런 많은 시장에 관심이 있는 상황인데 이 관계자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혁신적인 사건이 뭐였냐라고 봤을 때는 2020년에 알파벳, 구글 딥마인드가 단백질 접힘에 대한 50년 된 과제를 해결했을 때다라고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살아있는 유기체에 알려진 단백질 대부분을 모델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구글 자체는 이거를 따로 또 빼서 아이소모픽 레보토리스에서 새로운 어떤 회사를 또 설립을 해가지고 신약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또 나왔습니다. 네. 가장 잠깐 저 예. 단백질 접힘이라는 게 예.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접는다라는 게 아니라 1차원의 서열을 3차원 저렇게 지금 보시는 거 3차원의 네. 구조를 형성한다는 그렇죠, 뜻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저 처음 들어가지고 찾아봤어요.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네. 약간의 그 직역을 해가지고 네. 이 접힘이 뭐야? 왜 접어? 그렇죠. 이랬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런 뜻이라고 하네요. 그 어떤 여러 가지 결합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합 네. 과정. 예. 단백질 그 분자 세포의 어떤 결합 과정에서 이 50년 된 과제를 해결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이 결합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예. 이것도 넣었다가 저것도 넣었다가 하는데 자, 이 부분도 제가 뒤에서 좀 적어 드렸어요. 네. 아마 이분은 알파고 때 이세돌 이제 이세돌과 알파고의 그 대전 때 아마 네. 다들 아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딥마인드 CEO죠. 네네. 데미스 하사비스. 자, 이분께서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백질 접힘을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그 표현을 그냥 쓰더라고요. 예. 이 단백질 접힘은 제가 20년 넘게 주목해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프로젝트였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정도로. 예, 가장. 우리가 한 것 중에. 그리고 AI 외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인터뷰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자, 그러면 구글의 딥마인드의 알파폴드가 도대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어떤 혁명을 보여주냐 했을 때 사실 단백질이 긴 리본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졌는데 아미노산은 너무너무 복잡한 매듭으로 연결이 돼 있대요. 근데 단백질 모양을 파악하는데 몇 주나 몇 달이 걸리는 것을 이 알파폴드가 하루나 이틀 안에 그냥 원자 모양까지 예측을 해버린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몇 달이 걸리는 거를 하루 이틀만 해버리니까요. 데이터를 분석하면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알파폴드의 새 버전이 예측 모양의 실제와 어느 정도 가까운지 신뢰도 점수를 제공하는데 이 부분이 36%에 대한 모양을 예측을 했대요. 근데 과거에 수십 년 연구 끝에 17%만이 구조를 확인하는 과거의 데이터의 어떤 그 결과물을 봤을 때 36%를 예측한다는 건 2배 빠르게 또는 2배 더 정확도를 내놓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20년도에 나왔던 가장 혁신적인 일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또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시로 슈레딩거라는 기업과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1일차 그리고 1, 2일차 때 이런 과정을 한꺼번에 몇 달이 걸리는 과정을 이틀 만에 해버린다는 것을 이 과정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엑스사이언티아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제너러티브 AI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이 과정을 정말 빠르게 해서 정밀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기업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벌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 가시화되면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자, 이러한 제가 의미로 이 생명공학에 대해서 또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한 리오님께서 이러다 영생을 할 수 있는 그 주사제가 나올 것 같다 했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딱 한 20대에서 30대 그 사이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리고 단백질을 노화하지 않게 네. 인체가 노화되지 않게 하는 그런 너무 약들이 좋겠네요. 좋을까요? 평생 젊게 산다라는 거는 우리가 꿈꿀 수 있지만 예.
자연스러운 것을 파괴한다라는 것은 또 그에 따른 안 좋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기까지 갈 일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 영화가 또 나오겠죠. 예. 온 지구가 다 20대, 30대로만 사는 그런 세상이 과연 어떨까? 예. 그러니까 20, 30대가 늘어나야 좋은 건데. 그쵸. 지금 필요하니까 예, 늘어나는데 7, 80대가 늘어나면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20, 30대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그 주사제를 해가지고 못 늙게 하고 뭐 영화 시나리오 한번 써봤습니다. 예. 자, 드디어 한번 이야기해본 요 예. AI가 붙은 의료 지금 바이오 쪽 이야기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관련된 기업도 한번 쭉 찾아보시고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어서는 요 체크 시간이 마지막으로 괜찮을까요? 아니요. 괜찮죠. 빨리 끝내야 돼요. 자, 그래서 네. 하나만 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스사이언티아 같은 경우에 이 예시예요, 예시인데 AI를 이용해서 정밀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다. 근데 이 약물을 찾는데 필요한 시간을 70% 단축을 하고 있고요. 자본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그 자본에 관련된 비용을 80%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AI 자체가. 예, 그래서 정말 큰 폭의 그런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로 초기 임상 단계에 있는 4개 화합물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일스톤, 그러니까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마일스톤을 통해 가지고 65억 달러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수익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드디어 AI 바이오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문 또 영역에 계시는 분이신가 봐요. 수님께서 접힘 아니고 번역 안 하고 그냥 폴딩이라고 폴딩, 부른다고 맞아요. 폴딩으로 많이 썼습니다. 얘기해 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지식이 다 모이면은 우리가 또 현재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이 3% 됩니다. 챗 GPT입니다. 그렇죠. 네. 자, 모르는 거 있으면 채팅창에 문의하시고요. 오늘 네.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